생각이 났어요. 그때 남자친구도 지금 저처럼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사람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더니 제가 겪어보니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비참해지기까지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불러냈어요. 그 후배랑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또 걔 이야기야? 또라니. 내가 또 이야기하지 않게끔 행동하던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래? 너 모르겠어? 나보다 그 후배랑 더 연락하고 만나잖아. 너는 평일에 보기 힘드니 그런 거고 걔네 학교에서 매일 보는데 당연하지 그건. 선을 확실히 그으란 말이야. 내가 선 넘은 적 있었어? 내 눈엔 그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헤어져. 너 정말 어이없다.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야? 어정쩡하게 그러지 말고 나랑 헤어지고 나서 걔랑 만나던지 하라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불을 덮고 엉엉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졌어요. 그 후로 저희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헤어지진 않았지만 헤어진 것 같은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며칠을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저희는 친구들에게 이끌려 얼떨결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의 상황을 알게 된 친구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자리를 마련했어요. 친구들은 저희 둘만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헤어지던지 만나던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결정했어요. 친구들이 떠나가고 단둘이 남게 된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잘 지냈어? 미안해. 갑작스런 남편의 사과에 깜짝 놀란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저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어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네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아니야. 내가 예민하게 군 것도 있지. 나도 미안해.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였던 게 떠오르더라. 그때도 너처럼 같은 말을 했었어. 너랑 선을 확실하게 하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너한테 똑같은 말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가 그 후배랑 가깝게 지내는 걸 보니 예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 그때 걔의 감정이 나랑 같았겠구나 싶었어. 우린 통하는 게 맞네. 깨우침도 같이 하고. 뭐래? 마음고생하게 한 거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과 저는 그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풀었고 그 일을 계기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친구들은 그날 자기들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이 결혼은 없을 거라며 한턱 쏘라고 난리였어요. 저희도 기분 좋게 친구들에게 대접했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희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한 가지 신혼여행만 빼고요. 저희는 일정이 빠듯해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 중에 원하는 한 곳을 찾아냈고 그리고 예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태클을 거셨어요. 집이 제주도인데 잠만 자는 곳에 돈을 버리냐며 자신의 집에 와서 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행복한 신혼여행을 시댁에서 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제 뜻을 확실하게 밝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잘 되지 않았는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날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오셔서 지금 자신의 집에서 며칠 쉬실 거라며 호텔로 가든 시댁으로 가든 우리밖에 없으니 거기로 가자며 그 대신 호텔 비용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걸로 계속 끌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호텔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둘이 같이 있는 건 똑같다는 말에 져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패백을 하고 모든 것을 끝낸 저희는 제주도로 떠났고 시댁에 도착해 짐을 풀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제주도의 하늘은 유난히 더 높고 파래 보였어요. 저희는 통유리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한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저희처럼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인기가 좋다는 메뉴를 주문하고 밖을 바라보았어요. 남편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 바다가 너무 예뻤어요. 곧이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저희는 맛있게 먹었어요. 맛집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그 옆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옷을 입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결혼 시즌이라 그런지 어딜 가든 신혼부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동안 그 기분을 즐겼어요. 카페에서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며느리 왔냐? 옷 갈아입고 일하자.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이 살고 있던 집으로 간다던 시어머니가 시댁에 와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펑퍼짐한 몸빼 바지 하나를 던져주면서요. 저도 놀랐지만 남편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웬일은? 내 집인데 못 올 때 왔니? 아니, 여기에서는 저희가 묵고 어머니는 제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 너무 갑갑해. 이렇게 마당이 탁 트여야지 숨이라도 크게 쉬지. 그래도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래야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기죠. 다른 데로 옮긴 어디로 옮겨? 내 집 놔두고. 이제라도 태어나봐.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애한테나 써. 애미 뭐하냐?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라. 어머니 뭐 하려고요? 저녁 장사해야지. 저녁 장사요? 그래. 요즘 결혼한 애들이 많아서 손님들이 바글바글해. 이럴 때 많이 벌어야지. 언제 버나? 오늘 제 결혼식인데 며칠 쉬시죠. 쉬기는 매일 하던 일 안 하면 병나.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라는 듯 눈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몸빼 바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에 바지를 던지고는 주저앉았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밖에서는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방에까지 들려왔어요. 혜미, 아직도 옷 갈아입니? 네, 나가요. 저는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이 불편하면 일하는데 불편하다고 고무신같이 생긴 파란 슬리퍼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식당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식당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일렬로 줄지어 있는 식당들 중 하나였어요. 낮보다는 밤에 술을 찾는 손님들로 인해 더 복잡한 곳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식당은 갈치조림과 구이가 주 메뉴였는데 시어머니의 양념 맛이 좋아서인지 갈치조림을 찾는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주방 뒤쪽에 있는 마당에 가면 채소가 있으니 그것들을 손질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연애할 때 시어머니의 가게에 몇 번을 와봤지만 마당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와서는 바다를 보며 음식을 먹느라 다른 곳을 둘러보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주방을 지나 작은 뒷문을 열었더니 작은 마당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는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빨간 다라이 하나와 그 옆에 대파와 양파, 감자, 당근 등 여러 채소들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도 팔에 걷어붙이고 목욕탕 의자를 하나 가져와 저와 함께 채소를 다듬었어요. 채소를 다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나오셔서 채소는 저에게 맡기고 남편은 다른 일을 할 게 있다며 데리고 가셨어요. 대파와 양파를 다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제 모습이 처량해서 나오는 건지 눈이 메어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가득 있던 채소들을 다 정리하고 허리를 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한 자세로 있다 보니 허리가 끊기듯이 아팠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는 시어머니에게 채소 손질을 다 했다고 말하고는 식당 의자에 걸터 앉아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지개를 폈어요. 목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팔과 어깨도 돌렸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쑤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냉장고에 술이며 음료수, 물병 등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화를 내려고 입을 때렸는데